그다음에 스크래치. 자, 긁어내다의 종류에는 스크래치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명칭이 나오는데요. 스크래치. 여기서 우리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스크래치. 한마디로 긁어내다인데 먼저 칠한 색 위에 겹쳐 칠한 후 긁어내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라타주로서 더 심화가 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외우세요. 물감을 두껍게 바른 다음에 긁어내면은 그라타주예요. 따라서 두껍게란 말이 없으면 스크래치입니다. 따라서 그라타주는 넓게는 스크래치에 속해요. 근데 이제 두껍게 칠하고 긁어내면 그라타주. 그냥 긁어내면 스크래치. 요런 경우죠, 뭐. 아시겠죠?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에서는 은박지라고 해서 이중섭이 창안한 요게 인제 긁어낸 기법을 쓴 거죠. 그죠? 네. 검종이나 담배 속지 은종이에다가 날카로운 도구로 새겨요. 거기다가 잉크를 채워 넣고 이제 끝냅니다. 그러면 인제 스며든 상태에서 끝나는 거죠. 이때 날카로운 도구로 새겼다 요게 인제 긁었다라는 의미예요. 긁은 상태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잉크를 채워 넣었어요. 그래야 긁은 자국이 잘 보이거든요. 검은색 잉크를 채워 넣은 게 은박지화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거 조심하세요. 지금 제가 긁는다에서 그죠? 예. 그라타주 설명드렸고 스크래치가 가장 큰 개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어 어원이 나오는 게요. 이탈리아어로 긁는다 하면은 이게 스크라피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세 가지. 긁다. 알겠죠? 가장 큰 개념 스크래치. 그다음에 그라타주. 그다음에 어원이 이탈리아 긁는다가 스크라피토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스크래피트라는 용어는요.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일단 쪼개진 표면 포개진 표면 2층 중 위층을 긁어내서 무늬가 아래층 빛깔로 드러나게 하면 되는데 건물 벽에 스크래피토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회화에서는 먼저 칠한 색을 뾰족한 도구를 긁어내서 밑색이 보이도록 하는데 딱 요것만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스크래치죠. 그럼 이럴 때 뭐가 나와야 되느냐? 꼭 이게 나온단 말이죠. 요거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만 보면 누가 봐도 스크래치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긁는다는 언어를 갖고 있다면은 스크라피토입니다. 알겠죠? 얘는 뭐 회화만 쓰는 게 아니에요. 도자기, 유리공예, 벽화, 건물벽 등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스크라피토 자체는 제가 도자기 할 때 좀 설명드린 거예요. 요게 도자기에서는 도자기 중 분청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자기 기법 혹은 도자기 명칭할 때 이거 스크래피토 할 때는 분청사기를 보통 얘기해요. 왜냐하면 분청사기가요. 벡터를 칠하고 무조건 긁어내는 거거든요. 배경을 긁으면 양각이고요. 이미지를 긁으면 음각이거든. 자, 그리고 요거 또 하나 외우세요. 도자기 중에서는 분청사기인데 만약에요. 분청사기 중에서 스크래피토가 뭐냐고 물으면은 양각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즉 박치 기법을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일 많이 긁어내는 게 박치, 즉 양각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인제 분청사기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청사기는 도자기를 원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 표면을 백토로 다 발라요. 표면을 하얀 흙으로. 그다음에 긁어내잖아요. 이 중에서 백토를 배경만 다 긁어내면은 그래서 여기 문양만 남기면은 바로 양각이거든. 그러면 얘가 양각이 제일 많이 긁어내잖아요. 긁어내는데 제일 많이 긁어내는 게 뭐냐 이 뜻이에요. 분청사기 기법 중에서는 그 양각이야. 그럼 도자기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긁는 게 뭐냐? 분청사기라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활용이 도자기들 중에서 스크래피토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분청사기고요. 분청사기 기법 중에서 스크래피토 그러면은 양각 즉 박쥐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화에서는 이탈리아어 긁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잘 체크해 두세요. 그다음에 포로타주. 자, 요때는 다 알다시피 요철 있는 물체 위에다가 종이를 대고 딱딱한 물체, 연필 같은 거로 문지르면 되죠. 얘는 탁본하고요. 어탁, 습탁의 원리의 어탁, 건탁의 원리의 탁본에 많이 쓰이는데요. 건탁, 우리가 알고 있는 비석 같은 거에 그죠? 위에다가
이제 얇은 종이 놓고 딱딱한 물질을 문지르면 먹 같은 거로 이게 바로 건탁이죠. 습탁은 이제 어르신들 낚시 가서 붕어 잡으면 곧바로 그 표면에다가 축축한 화선지를 덮어 놓고요 문지르거든요. 이게 바로 습탁입니다. 요렇게 인제 어탁에 쓰이면 습탁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타주 원리에 속한다라는 거죠. 표면 질감이 잘 나타나겠죠. 이때 표면 질감은 뭘까요? 마테리얼가 아니라 재질감이겠죠. 재료 자체의 표면 질감이니까. 요거는 에른스트가 창안했어요. 아까 에른스트가 그죠? 데칼코마니는 창안은 아니고 양식적으로 발전했는데 이 프로타주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작가의 의식이 작용하지 않은 차원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것을 계속 문질러 베끼는 것을 의식적으로 조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프로타주는요. 무의식이면서도 의식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떤 물체의 표면을 문질러서 긁어내겠다. 즉 고지로 떠내겠다 할 때는 나의 의식이 개입된 건데 그래서 인제 어떤 문양이 나올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손으로 계속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나의 무의식의 저절로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의식 반 무의식 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제 비슷한 단어 중에 임프레싱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얘는 고무판이나 신문지 같이 부드러운 재료에 종이를 놓고 철필로 그린 후 다시 색연필로 덧칠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철필로 그린 부분이 음각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고무판에다가 종이를 놓고 철필로 눌러서 그렸어요. 그럼 철필 저기 연필 말고 철필. 그러면 인제 살짝 파여졌겠죠. 거기를 색연필로 전체를 덧칠하면은 움푹 들어간 부분에 색연필이 안 입혀지잖아요. 그럼 거기만 하얗게 남는 거니까 음각 효과가 되죠. 예 요렇게 되는 거 임프레싱이라고 해요. 요것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프로타주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라는 거죠. 에른스트의 다양한 프로타주들 나오네요. 그다음에 인제 글레이징 하면은 장옥진 씨의 작품이 많이 나오지만 뭐다? 물감을 투명하게 희석시켜서 엷게 칠하는 거. 투명하게 해서 엷게 칠하는 거. 이러려면 린스를 많이 섞으면 돼요, 물감에다가. 보통 이제 유화 물감인데요. 얘는 보통 유화의 수채화적 표현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채화는 어차피 투명하니까 상관없어요. 유화를 수채화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이게 바로 글레이징이에요. 요거 보면 수채 같잖아요. 근데 유화라는 거지. 자 요것도 외워 두세요. 색을 겹치는 글레이징 효과를 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밑색은 밑색은 묽게 하고요. 위로 갈수록 글레이징 미디엄이나 린스트 양을 늘리면 돼요. 그러면 밑색은 보통 페트롤 같은 걸로 묽게 하면 되는데 꼭 페트롤만 쓰는 건 아니고요. 뭐 테레핀을 섞어도 돼요. 어쨌든 간에 밑색은 좀 묽게 하고 점점점 린스트 양을 늘리면 된다. 마치 이번에 시험 나온 팻 오버 린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이 글레이징입니다. 글레이징 효과의 겹치기 효과를 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쓰면 된다. 또한 필요한 색조를 얻을 때까지 여러 색을 반복 올릴 수 있고요. 선명한 효과를 내려면 옅은 색을 밑에 칠하고 짙은 색을 위에 칠하면 된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완전히 마른 후에 덧칠해라. 덜 말았을 때는 이게 번져 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다음에 인제 프로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난타하다는 뜻인데요. 자 이게 만약에 마찰하다일 경우에는 프로타주 어원이 되는데 프로테라고 할 때는 난타하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게 때리듯이 그린 요런 표현을 난타하듯 두들기듯 혹은 여기 배경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잘 보시면 이게 막 두들기듯 그렸거든요. 물감을 붓에 발라서 화면을 심하게 두들기듯 치는 것을 프로테라고 하는데 저 프로테는 마차라다의 프로타주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때는 마차라다 즉 프로타주가 됐는데 여기서는 프로테 두들기듯 칠하는 프로테입니다. 잘 암기해 두세요. 단순 암기예요.